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비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천지바이오입니다. 재미있는 비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은 인류 최초의 자원 전쟁인 새똥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자원과 새똥, 왠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남미 가보셨나요? 남아메리카의 페루와 칠레는 태평양 쪽 바다를 접하고 길쭉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페루 남부와 칠레 북부 쪽 해안가 섬들은 새들의 군집 지역인데 그 새들의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 전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쇠똥의 퇴적지라고 하니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여러분, 구아노라고 아시죠? 구아노는 질소 인상 가리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친환경 물질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 고기능성 비료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물질인데요. 맞습니다. 새똥이 바로 이 구아노입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세계 인구, 특히 유럽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식량의 수요 또한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당시 농업의 기술로는 이러한 식량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는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농작물 가격은 폭등하고 식량난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량이 떨어질 위험에 처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유럽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 특히 질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화학적으로 질소를 합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유럽인들은 과거 잉카 제국을 비롯한 안데스 문명에서 농작물 생산을 위해 구아노, 즉 새똥을 활용한 것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눈을 페루 등 태평양 연안의 남미로 돌리게 됩니다. 유럽의 수요에 따라 1840년대 후반부부터 페루의 남부 진차군도를 중심으로 대량의 구아노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페루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시작합니다. 마치 현대의 석유와 같이 보이는 건 저만이 아닐 겁니다. 구아노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진차군도는 페루의 땅입니다. 18세기 당시 해안가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볼리비아, 현재 볼리비아는 내륙 국가입니다만 그 당시에만 해도 태평양 연안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이 볼리비아와 칠레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페루는 구아노로 벌어들인 풍족한 자본을 담보로 설탕에 몰빵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 설탕은 사치품이었던 거 아세요? 페루가 설탕에 대규모 투자를 하자 설탕 과잉 공급으로 국제 설탕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구아노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했던 이익을 국가가 빚까지 내어가며 사치품에 투자를 해 폭망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페루의 국가 채무는 증가하게 되었고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유럽에서 구아노를 지배하기 위해 영국이 주도하여 공작을 했다라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인류에 엄밀히 말하자면 유럽인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비료로서 구아노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자 유럽의 강자들은 페루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의 남미 국가들의 구아노 생산기지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페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구아노 생산기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런 스페인에 대항하기 위해 페루와 칠레는 손을 잡았고 향후 볼리비아 또한 힘을 보태며 스페인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구아노 생산기지에서 손을 떼게 되죠. 스페인을 몰아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로 부와 평화를 얻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스페인이 빠지면서 같이 힘을 모아 대항했던 페루, 칠레, 볼리비아는 본인들이 구아노 생산기지를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시장을 흔들기 위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설탕 투자로 인해 국가 부도 상태 위기에 빠진 페루,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안한 볼리비아는 당시 상대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칠레에게 구아노 생산을 맡기고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을 몰아낸 이후 페루는 국가 채무가 지속되고 있어서 칠레가 만들어 놓은 구아노 생산기지를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구아노 이후 비료와 화학의 연료로 각광받으며 새롭게 떠오르고 있던 자원인 초석, 즉 질산칼륨을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볼리비아에 있지만 개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볼리비아가 칠레에 요청하여 초석 광산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의 군사 정권은 아카타마 사막에 칠레가 개발해 놓은 초석 광산을 페루처럼 몰수해버립니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요청으로 생산 시절에 투자하여
구아노아 초석을 생산하고 높은 세금을 잘 내고 있던 칠레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페루와 볼리비아에 원투펀치를 맞게 된 겁니다. 결국 칠레는 전쟁을 선택합니다. 먼저 가장 인접한 국가인 볼리비아와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세똥전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태평양 전쟁과는 다른 남미의 태평양 전쟁입니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군사동맹을 맺게 되고 세똥전쟁은 칠레 대 볼리비아 페루 연합군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병력면에서도 칠레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칠레가 질 싸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유럽 강대국들이 개입합니다. 이대로 두면 칠레가 지게 되고 구아노아 초석이 페루와 볼리비아의 국유화가 되면 구아노아 초석의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말이죠. 정말 현대 석유 같지 않으세요? 전쟁 초기를 제외하고 페루와 볼리비아에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칠레는 볼리비아를 내륙까지 밀어내게 되고요. 페루의 수도인 리마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세똥전쟁은 종전하게 되고 볼리비아와 페루는 금싸라기 자원지대 용토를 잃게 됩니다.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다룬 꼴이죠. 칠레는 욕심으로 구아노아 초석에 대해 국유화를 선언해버렸고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미국과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정부 반란군을 지원합니다. 그 결과 반란군의 쿠데타로 인해 정권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인 세똥전쟁은 남미 3개국 모두 파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의 역설이라고 불리우는 천연자원에 의한 저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칠레, 볼리비아, 페루의 감정 대립은 계속됩니다. 일례로 축구 국가대항전을 하게 되면 거의 한국과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각 국가의 응원은 전쟁을 방불케 하죠. 이후 독일의 화학자 프린츠 하버가 암모니아, 즉 질소를 화학적으로 합성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독일의 화학회사인 바스프의 카를 보시와 협력하여 질소 비료를 상용화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비료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료사를 넘어 인류의 기하를 해결한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인 하버-보쉬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하버-보쉬법에 의해 구아노아 초석 사업은 송두리째 꺾여버렸고 남미의 관련 산업은 나락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비료의 수요 또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 친환경 비료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구아노 또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친환경 비료 전문 기업들은 페루와 칠레의 구아노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료 전문 기업인 천지바이오는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친환경 비료 유기하이팜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하이팜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아노가 28.5%가 들어가 있고 사리움 1.5%, 천연석분 3.5%, 토탄 66.5%의 천연 유기물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고기능성 친환경 비료입니다. 제품 정보와 구입 문의는 천지바이오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사리움과 토탄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 기하를 해결하고 구아노아 초석 사업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인 하버-보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료 이야기 정한기였습니다.